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철학TV의 해인세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해인명리 왕초보 강의 소개 중에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서 청간지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이 앞에서 이제 음양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행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죠? 자, 음양이 나오고, 오행이 나왔는데, 자, 이 우리가 우주 만물이 생기면서 우리는 지구라는 동네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자, 이 지구에는 하늘의 기운인 청간, 하늘의 기운과 지지라는 땅의 기운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기운이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부호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청간과 지지예요. 여기에 뭐 특별한 뜻이 있는 건 아닌데, 이건 하나의 부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속에는 수많은 정보가 들어있지만은, 오늘은 그 정보를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큰 틀에서 어떤 청간이 어떤 것인지, 지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한 공부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하늘의 기운이 있는데, 청간이라는 게, 이 청간은 10개가 있는데, 10청간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여러분들 흔히 많이 좀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라는 이렇게 청간의 기운이 있어요. 자, 이거는 위에는 제가 한글로 표현한 거고, 자, 이거는 한자지만은, 이거는 꼭 한자라는 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부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라고 읽습니다. 여러분 왕초보이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생 같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 이 이제 청간은, 지지는 우리가 사주를 나중에 풀 때 태어난 그 사람의 생년일시를 받아가지고 사주라는 어떤 큰 틀을 설계도를 그릴 때 거기에서는 부호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 생년월일시를 이 청간의 글자하고 또 다음에 할 지지의 글자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어떤 사주팔자를 도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쓰는 거 이게 쓰는데 이 이제 청간에 보면은 이 청간 갑을 을병정 무기경신 인계를 또 오행으로 이것도 바꿀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결국은 이 사주팔자를 틀을 짜가지고 그걸 오행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주를 풀어내거든요. 자, 그때도 쓰기 위해서 또 이 오행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앞에 우리 오행을 했죠, 그죠? 했는데, 자, 이게 갑과 을은 목이라는 오행으로 대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 갑도 목이고 을도 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갑목, 을목. 그래서 이 중에서도 이제 갑을 이제 앞에 우리 음양 오행을 했죠, 그죠? 음과 양으로 항상 나눠진다고 그랬죠. 모든 세상은 음과 양이 다 있다고 그랬죠. 있는데 이 같은 목이지만 목 중에서도 갑목은 양목, 플러스 목. 그 다음에 을목은 음목. 음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목이라도 하나는 양목, 하나는 음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갑을이. 앞에서 또 대충 했지 모르지만, 갑은 또 우리가 나무로 제가 비유한다고 했죠. 나무로 상징하는데, 나무 중에서도 큰 나무, 거목, 뭐 소나무 같이 쭉 뻗어 올라가는 나무, 그지? 이런 나무를 상징하는, 이게 양목이죠, 그죠? 그래서 을목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농작물, 뭐 어떤 화초, 뭐 넝쿨 식물 같은 내지 어떤 작은 나무, 그쪽을 을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음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같은 나무지만은 우리가 음양 개념을 했죠, 그죠? 그거하고 대입해 보면은 어느 정도 이미지가 떠오를 것이요. 그래서 같은 목이지만은 이렇게 하나는 양목, 하나는 음목 이렇게 구분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정이 있어요. 병정은 불을 상징한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불 중에서도 이 병화는 양화, 양의 불, 이 정화는 음화, 음의 불로 이렇게 음양으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이걸 우리 자연에 비유하면은 병화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 큰 불. 그 다음에 이 정화는
밤하늘에 떠 있는 뭐 달이나 별, 안 그러면 인간이 만든 문명의 불, 우리 전기불 같은 거지. 이런 거 내지 또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 쓰는 불, 그런 불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또 이거는 뭐 지혜의 불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불도 병정화는 큰 틀에서 보면 하나의 화불이지만은 또 쪼개면은 하나는 양화, 하나는 음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기라는데, 무기는 토의 토. 토인데, 이 토는, 기본적으로 또 마찬가지예요. 양토가, 무토는 양토, 이 기토는 음토라고 하죠. 음토. 같은 토지만은 이렇게 음양으로 나누어진다. 이게 우리 자연 상태에서 보면은, 무토는 우리 비유하기를 뭐 큰 산, 같은 땅인데 큰 산을 비유해요. 큰 산. 그리고 이 기토는 어떤 대지, 넓고 넓은 평평한 대지. 그래서 이게 양음이죠. 그죠? 대충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죠? 양음 앞에 우리가 음양의 개념에서 설명했죠. 그거하고 이거 대충 대입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 이미지가 아마 구분이 될 거예요. 아마.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신. 경신은 금이거든요. 자, 금을 대표하는 거, 이게. 금을 상징하는데 경신은. 이 경금은 양금, 플러스 금. 그 다음에 이 신금은 음금. 이렇게 이제 음양으로 또 구분돼요. 이렇게. 이걸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비유해보자면은, 경금은 그야말로 쇳덩어리, 쇠, 내지 큰 바위 같은 그런 걸 상징을 하고요. 이 신금은 우리가 쇠 중에서도 정제된 쇠, 쉽게 말해서 용광로에서 나온 어떤 금속, 이런 정제된 쇠, 내지 보석 같은 거, 이런 걸 좀 정교한 어떤 금속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금도 마찬가지. 같은 금이지만 하나는 양금, 하나는 음금으로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이제 임계라는 게 있는데, 임계는 물, 수, 물을 상징해, 물. 물 중에서도 또 마찬가지, 이 임수는 양수, 양의 수, 이 계수는 음수, 음의 수를 상징하는데요.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보면은 이 임수는 우리가 뭐 큰 바다, 강, 뭐 이런 식으로 호수, 그러니까 굉장히 대수죠, 대수, 큰 물. 그걸 상징하고, 이 계수는 우리가 빗물, 하늘에서 내는 빗물, 내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어떤 생활용수에 쓰는 물, 그런 물이죠. 그죠? 하나의 생명수라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쪽의 물.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양수, 음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청간도 이렇게 크게 보면은 갑을 목, 화, 토, 금, 수 오행으로 나누어지지만은 같은 오행 중에서도 또 양음 이렇게 나눠지죠. 그죠? 자, 이렇게 돼 가지고 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에 또 고유한 속성들이 많은 있거든요. 그거는 공부가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갑목에도 수많은 정보가 들어 있거든요. 우선에 이제 그 공부를 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큰 틀에서 어떤 개념을 익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운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가 인간이 사는 땅, 우리 인간은 땅을 밟고 땅이 있고, 그럼 하늘을 이고 있죠. 하늘을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천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합이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땅을 떠나서도 살 수가 없고, 하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이 없어도 존재가 안 되고, 땅만 있고 하늘이 없으면 존재가 안 되죠. 하늘은 따지고 보면은, 과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대기권. 그러니까, 대기가 있기 때문에 이 지구에 뭐 공기나 뭐 이런 산소 이런 것들이 밖으로 안 날아가고, 이 지구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산소라든지 이런 게 대기가 없으면은, 대기권이 없으면은, 다 정말대로 없어지겠죠. 그죠? 하나 지붕이나,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지붕이라고, 지붕. 하늘은 지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지붕 아래 사이에 이런 식으로 갑을병정 무기경실의 인기라는 그야말로 눈에 보이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냥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는, 실제로 이게 기라고 볼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기운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늘의 천간이라는 거예요, 천간. 근데 우리가 사주팔자를 볼 때, 누구나
이 천간 기운이 하나를 타고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태어난 날에 자기 천간의 기운인데요. 그게 곧 본인이고, 그게 본인을 대표하는 기운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 간목으로 태어난 사람, 을목으로 태어난 사람, 병화로 태어난 사람, 정화로 태어난 사람, 이렇게 쭉 가게 되거든요. 이 10개 중에 한 개를 누구나 타고나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간목으로 태어나면 이 간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태어난 연, 월, 일시에 있는 각각의 또 천간이라든지 지지의 어떤 그 기운을 서로 상호작용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나중에 또 오행으로도 바꿔가지고 이렇게 또 거기서 나오는 십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적인 것을 이렇게 풀어내는 게 사주팔자를 푸는 건데, 자, 이거는 이 천간이라는 것은 사주팔자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본인이 태어난 그 날의 오행, 그게 항상 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간목으로 태어났으면은 내가 간목이라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성향,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쪽 글자하고 서로 상호작용 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 천간에 대한 어떤 요 기본 개념을 여러분 이제 알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지지예요. 지지, 땅의 기운이죠. 땅의 줄기. 아까 천간은 하늘의 줄기, 지지는 땅의 가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두 개 합쳐가지고 간지라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늘이 주가 되고 이 땅이 이제 보조가 되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 두 개가 한 개가 합쳐져 가지고 나도 간지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60갑자로 이루어지는 60갑자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이제 땅의 기운, 하늘의 기운이 있다 그러면은 땅과 우리가 대기권 사이가 있는 게 하늘이잖아요.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바닥은 땅이지만 이게 1m만 올라와도 이건 하늘이라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대기권은 다 하늘이라 볼 수 있는데, 자, 이 땅에는 지지에도 기운이 있는데 이건 또 마찬가지 하나의 부호로 표시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의미 뜻이 뭐 쭉 있지만은 부호로 표시했는데 우리가 여러분 흔히 알고 있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12개의 이제 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기운 10개 하고 천간하고 땅의 기운 12개 하고가 있는데 이 두 개가 합쳐지 가지고 이 우리가 우주 만물 만사, 특히 지구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만사 만물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게 이제 자축인묘, 진사오묘, 신유는 우리 일반 생활에서는 주로 띠로 많이 알고 있죠, 그죠? 띠. 이게 띠를 또 나타내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자는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그 다음에 사는 뱀, 오는 말, 미는 양. 그 다음에 신은 원숭이, 유는 닭, 술은 개, 해는 돼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띠를 또 주로 많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죠, 그죠? 띠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또 그리고 이거는 또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오행으로도 나눌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 땅의 기운도 역시 음양 오행으로 표시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사주를 쓸 때 이렇게 부호래가 쓰지만은 결국은 오행으로 바꾸어 가지고 또 음양으로 바꾸어 다 보게 되거든요. 자, 마찬가지. 첫째, 이제, 자축은 있는데, 뒤에부터 먼저 합시다. 우리가 일기로 자부터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하는데, 자, 우선에 이제 오행으로 보면은 목부터, 인묘는 목에 해당해요, 목. 우리가 천간의 기운은 갑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목이, 지지의 기운은 인묘가 이제 목인 거예요, 목. 근데 이 인목은 양목.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큰 나무라든지 뭐 큰 거목, 그 다음에 묘목, 이건 엄목이에요, 엄목. 이거는 작은 나무 등등, 그지? 마찬가지. 그래서 이 땅의 기운 목도 양목과 엄목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토는 이따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오는 불,
불을 상징을 하거든요. 마찬가지 사화는 양화, 양의 불, 오화는 음의 불. 그렇게 해가지고 마찬가지 이것도 하늘 올라가면은 천간에 올라가면 병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정하고 이 같은 글자예요. 따지 보면은 하늘에 올라가면 이게 사화가 병화가 되고 오화는 올라가면 정화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본래는 같은 글자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부호로 표시할 때 부호만 다르지 오행어로 표시하면 같은 거죠, 그죠? 하늘의 병정도 화고 땅의 사호도 환 거예요. 오행으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토는 이따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신유. 신유는 금이죠. 그냥 땅의 기운. 이 신금은 양금. 이 유금은 음금. 마찬가지 하늘에 올라가면은 경금. 유금이 하늘에 올라가면 신금. 그래서 같은 금의 성분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술은 토인데, 토는 또 이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해자, 이거는 물의 기운이에요. 앞에 여기 자가 있죠. 이렇게 이제 제가 같은 물이기 때문에 뒤로 끌고 왔는데, 자, 그래서 물에는 해수와 자수가 있는데, 이 해수는 양수, 큰 바다 같은 호수 이런 거. 그 다음에 자수는 음수.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 수도 양과 음으로 이렇게 갈라지죠. 그죠? 이렇게 해서, 지지도 마찬가지 이렇게 목, 화, 토, 금, 수.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나눠지죠. 그죠? 나눠지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 땅의 기운은,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계절의 흐름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게, 방향하고도 관련이 있고, 하늘에는 계절이나 방향이 없어요. 그렇지만 땅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짓고 사는 이 땅에는 방향도 있고, 계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지는 방향과 계절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표시해놨잖아요. 보면은, 이제 계절을 보면은 임묘진까지는 봄이에요, 봄. 우리가 임묘진이 양력으로 따지면 이게 2, 3, 4월 달이에요. 양력이 왜 정확하냐면 음력보다는 양력은 태양력을 쓰는 거거든요. 계절은 태양에 따라서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사주팔자도 태양 계절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양력이 더 정확히 음력보다는, 음력은 또 따로 쓰는 게 있는데, 그래서 임묘진으로 양력이 2, 3, 4월 달 해마다 여기 인이라는 게 입춘이거든요. 입춘이 돼야 띠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띠는 입춘, 그러니까 해마다 음력도 아니고 양력도 아닌 입춘이 되어야 띠가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양력이 2월달이거든. 해마다 양력이 입춘이 2월 4일에 들어와요. 어떤 때는 조금 5일에 들어올 때도 있는데 대부분 다 2월 4일에 들어와요. 그래서 임묘진을은 2, 3, 4월달에 봄이에요. 봄. 봄 중에서도 이 진은 보면은 토라잖아요. 같은 목인데 왜 이건 토냐? 자, 여기는 토가 어디냐면은 여기에 토가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도 토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토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토가 있죠,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계절로 봤을 때는 임묘는 오행상으로는 목이에요. 목이고, 그 다음에 이 진월이라는 것은 오행상으로는 토요, 토. 물론 전체를 보면은 목의 기운이 강하지. 봄이지만은 이게 뭐냐면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계절에서 계절로 넘어갈 때는 반드시 완충 역할을 하는 이 토의 기운이 있어요. 토. 앞에서 우리가 음양 오행 할 때, 그 오행 중에서 토의 기운을 얘기해서 토는 중앙을 얘기한다고 했죠. 중앙이고 중요, 중도, 어떤 중재 역할을 이런 쪽이죠. 오행 중에서. 그러니까 목도 아니고 하도 아니고 금도 아닌 수도 아닌 토가 있어요. 이 토가 중간에 상당히 다 붙는 게 이렇게. 여름에서 또 마찬가지 가을로 넘어갈 때 중간에 토가 있고, 그 다음에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또 토가 있고,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또 토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토는 기본적으로 모양은 이렇게 전부 다 토의 형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만, 자, 속은 좀 다르거든요. 그건 좀 깊이 들어야 돼요. 다음에 얘기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선에 이 토라는 존재는 계절론을 봤을 때는 계절과 계절 사이에 넘어갈 때 환절기라고 하거든요. 환절기. 이렇게 여름에서, 봄에서 여름으로 바로 넘어가면 문제가 되겠죠. 그죠? 갑자기 봄에서
갑자기 여름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환절기라는 걸 거치게 돼요. 그러니까 봄의 기운, 목의 기운하고 화의 기운하고 사이에 토의 기운이 있죠. 그죠? 여기는 기운이 없겠어요. 여기는 목화의 기운이 섞여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의 기운이 점점 약해지고 화의 기운이 점점 다가오는 계절이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는 오행상으로는 토지만은 여기는 실제로는 목과 화의 기운이 많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 5, 화는 이게 여름이에요. 4, 5, 미는 여름이에요. 이게는 그러니까 양력으로 5, 6, 7월 달이에요. 7월 달인데 마찬가지 이 여름의 기운에서 또한 이 가을의 기운 넘어갈 때 중간에 또 토의 기운이 있죠. 미토지. 여기도 마찬가지 중재 역할을 하는 완충 역할을 하는 그런 토의 기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바로 가을의 선한 걸 가지 않고 차츰차츰 여름의 기운이 빠지면서 가을의 기운이 다가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 밑 속에는 여름과 가을의 기운이 조금씩 다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또 겨울, 가을이 오겠죠. 그죠? 자, 이 가을은 신유술월이에요. 양력으로 말하면은 8, 9, 10월 달이거든요. 자, 있는데 마찬가지 이 가을도 신이나 6월달, 8, 9월달은 오리지널 완전히 가을이지만은 그 다음에 이 술이라는 게 또 토가 또 있죠. 그죠? 또 완충력가라는 글자가 또 있죠. 그죠? 자, 이게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사이에 있는 글자, 이 환절기, 이 양력으로 10월달이잖아요. 그죠? 자, 이때도 또 토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 계절에는 가을의 기운이 차츰차츰 줄어들고, 겨울의 기운이 오는 어떤 그런 계절이죠. 그죠? 그래서 가을과 겨울에 완충 역할을 하는 계절이라고. 이 중에 또 토가 배치되어 있죠. 그죠? 오행상으로. 토는 모든 오행에서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내지 중도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 토가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제 겨울에서, 이거는 해자는 겨울이죠, 그죠? 해자, 이 축까지가 겨울이에요, 이 축까지가. 그러니까 해자축, 축까지가 겨울인데, 마찬가지, 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이 축이라는 토가 또 배치되어 있죠, 그죠? 마찬가지 이 축은 겨울 중에서 해마다 양력 1월달이거든요. 1월달에는 계절적으로 겨울의 계절하고 봄의 계절하고 사이에 있는 하나의 또 환절기거든요. 그래서 이 축은 아직은 겨울이지만은 이미 봄의 기운이 어느 정도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충 역할을 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또 축토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지는 이렇게 계절의 어떤 개념도 들어있고, 어떤 방향의 개념도 들어있어요. 그죠? 특히 방향을 따지면은, 인묘는 동쪽, 동방을, 동쪽 방향이 하고, 그 다음에 4, 5, 미는 여름은, 여름. 이거는 남쪽 방을 이야기해요. 남쪽 방. 이게 주로 이제 풍수에서 쓰게 되거든요. 주로 이제 명리보다는 풍수에서 많이 쓰게 되는데, 그 다음에 가을, 신유, 술은 서방, 서쪽을 이야기해요. 서쪽. 그 다음에 해자, 축은 북방, 북쪽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지에는 방향도 있고 계절도 있고 흐름이 나중에 이걸 갖고 대운에서 다 쓰게 하거든요. 대운풀이 할 때 대운이 어느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느냐, 뭐 동쪽이나 동쪽 동방 목기운을 가느냐, 남방 화기운을 가느냐, 서방 금기운을 가느냐, 북방 수기운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대운이 좋고 나쁠 또 쓸 때 이걸 또 지지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이 지지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러 가지에서도 또 운명론을 할 때 많이 쓰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방향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뭐 띠 같은 거 특성을 할 때도 우리 띠죠. 예, 쥐띠, 쥐띠가 어떻고 저떻고 하지만은, 자, 이 띠라는 것은, 이게 띠가 주로 어디에 배치됩니까? 태어난 연도에 배치되는 거죠. 그죠? 그걸 우리 띠라고 그러는데, 이 띠는 하나의 조상과 관련된 정보, 내지 전생과 관련된 정보, 내지 어떤 유전자, 스토리가 들어있는 자리라 보시면 됩니다. 띠라는 것은요, 그죠? 물론 이 지지가 보면은 띠에만 배치되는 게 아니고, 어디에요? 태어난 달에도 배치되고, 태어난 일에도 배치가 되고, 태어난 시에도 배치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지지는 이렇게 이제 큰 틀에서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이 이제 앞에서 얘기한 천간하고 지지가 합쳐져 가지고 60갑자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 다음에 이제 육식갑, 다음 시간에는 자, 육식갑자에 대해서 육식갑자가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 데서 말씀드릴 테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청간과 지지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네요. 예, 감사합니다.